이쪽 라인에서부터 브렛 오늘 뭐 수술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네. 하셔가지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젊어지실 거니까. 소장님이랑 뭐 상담을 하면서 뭐 수술을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보통 그런 원장님이랑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갖고. 다른 원장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형외과 와가지고 이 큰 수술을 하는데 이게 원장이 나와갖고 날 봐줘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리프팅이라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리프팅은 눈 수술, 코 수술, 다른 성형외과 수술들이랑 조금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작은 리프팅을 할지, 중간 리프팅을 할지, 큰 리프팅을 할지 이걸 환자분들이 좀 고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희 병원에 있는 리프팅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조금 더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비용도 커지게 되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커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프팅이라는 거는 환자분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의 범위, 그 다음에 바깥으로 크게 절개선을 넣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용기가 되느냐, 그리고 회복 기간에 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수술을 환자분이 직접 고르시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장님들과 먼저 상담을 하시고 저랑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할 네.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진행할 수술은요, 열개로 하는 이마 거상하고 그다음에 얼굴 쪽은 이제 리프팅 L이라는 수술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마부터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나이 먹으면 나는 원래는 쌍꺼풀 라인이 엄청 예쁘고 잘 보였는데 그게 너무 덮여가지고 잘 안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야, 그래서 나는 눈을 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마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 원래는 눈썹이 이마의 최정점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위에서 계속 점점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덮인 부분이라서 이마를 당겨주는 이마 거상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쪽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리프팅은 이제 내가 욕심내는 만큼 좋아집니다. 리프팅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안면 전체 거상입니다. 이 안면 전체 거상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절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귓바퀴 위에서 끝나는 1번 절개선, 귀 앞으로 지나가는 2번 절개선,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3번 절개선, 이렇게 1, 2, 3번 절개선을 다 하는 걸 안면 전체 거상, 이걸 기본으로 두고요. 귓바퀴보다 살짝 위쪽에서 끝나는 3번 절개선을 아래쪽으로 더 확 내려버리면 안면 전체 거상 플러스 목 거상,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큰 수술이 되는 거고요. 실장님이랑 상담할 때는 안면 절반 거상 하는 게 좋겠다고 일단 결정을 하고 원장님을 뵙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전체 거상을 하는 건 어떨까요? 보통은 어떤 수술이 제일 좋냐라는 질문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바꿉니다. 어떤 수술이 나한테 제일 가성비가 좋으냐. 네. 효과는 무조건 제일 큰 수술이 제일 좋기 때문에, 태연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으세요. 78년생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시다라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전체 거상을 하면 안면 절반 거상보다 안면 전체 거상이 분명히 더 효과가 좋기는 할 텐데, 그 비용의 증가가 되는 것만큼 효과가 확 더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주의사항 5가지, 네. 지금부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흉터입니다. 오늘 하는 수술은 멀쩡히 있던 살을 이렇게 한번 그었다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친구분들이, 야, 너 어디서 뭐 한 거야? 막 찾아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 정도까지 됩니다. 네, 두 번째, 저는 이제 성형수술일수록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주머니라는 거를 이제 저는 안에다 달 건데요. 하시는 게 멍이랑 붓기가 아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으로 회복이 빠르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좀 더 대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잘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 앞으로 이틀 동안은 절대 안정입니다. 그러면은 쉴 때는
제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앉아 계시면 물론 좋기는 하죠. 근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끙끙 앓으시면서까지 앉아 계실 필요는 없고 누워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옆으로 누워서 이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네. 앉아서 쉬시든 뭐 누워서 쉬시든 간에 그냥 편하게 쉰다라는 게 제일 네.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얼음찜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얼음찜질 이후 내용은 이제 사실 원정대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물론 뭐 얼음찜질을 뭐 적당히 잘 해주면 멍이랑 붓기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얼음찜질팩을 올려놓고 잠드시거나 너무 오랫동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피부가 뭐 동상을 입는다거나 괴사를 입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셔요. 태연님은 얼음찜질 금지. 아, 금지까지. 네. 어차피 손 시렵고 귀찮잖아요. 잘 됐죠. 네 번째, 저희가 땡기미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수술 초반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게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느슨하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자분들이 막 이거를 오히려 막 더 점매가지고 더 꽁꽁 싸매는 분들도 계세요. 잘하겠다고. 근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시고 식사하실 때는 오히려 땡기미를 풀어가지고 식사를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술, 담배 하시나요? 네, 조금 합니다. 큰일 났네요. CFA 뽑을 때까지만이라도 네. 꼭 금주 금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썹 위쪽 라인에서부터 브렛나루 헤어라인에 따라서 밑에 오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환자분이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일단은 환자분이 피부가 탄력이 조금 떨어져서 쭉쭉 잘 늘어나시는 이런 스타일이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잘라낼 수 있는 피부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